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는 프리미엄 컨텐츠 OTT 웨이브로도 실시간 함께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삼부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대타로 들어와서 고정을 깨찬 MC 장원, 그리고 최진봉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타로 들어와서 고정을 깨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절대 비워서 안 되겠다는 교훈을 오늘도 얻네요. 네. 이렇게 마주보니까 더 새롭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몇 주 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늘 후배 방송인들한테 강조하는 건데, 저도 사실 대타로 시작했거든요. 네. 대타로 시작해서 고정을 깨차는. 웬만하면 휴가를 안 갑니다. 네, 저도 집안분들에게 예,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웬만한 대소사가 아니면 나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본인 상이 아니면 빠지지 마라. 예. 그리고 오늘 최진봉 교수도 왜 나오셨습니까? 네,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전화 와서 제가 왔는데 저는 김기태 변호사 처음 보고 아까 여기 지금 93학번이잖아요. 저보다 형님인 줄 알았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인사할 뻔했습니다. 제가 7, 8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7, 8까지.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를 덕담도 해주시고. 비오는데. 네. 7, 8년생이 아니고 7, 8학번까지 본다는 얘기죠? 7, 8학번까지 봅니다. 제 머리를 지금 깎아서. 알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가 앉은 자리에는 이 시간에 최고의 컨디션인 최영일 평론가가 늘. 아, 그래요? 그분이야말로 온갖 문제 연구소에 딱 맞는 사람이죠.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네. 시사 근데 자판기. 그 정도는 제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정도는 전혀 두렵지 최영일 않습니다. 평론가도 위험한데요. 아, 그렇죠. 위험하죠. 네. 알겠습니다. 제작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최진봉 교수님 원래 월요일 이 시간대가 비어 있으시니까. 비어 있죠, 항상. 아, 채우려는 노력이시군요. 스케줄을 꽉꽉 채우시려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수업이 안 되니까 교수님도 어떻게 온라인 수업 하십니까? 온라인 수업을 했었고요. 지금 방학 중이고요. 8월 30일 날 다시 개강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아마 그 교수들은 다 그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아마 격주로 오는 것 같아요. 반은 먼저 오고 그리고 이제 다 영상으로 그걸 다 촬영을 해서 학교에 오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렇게 아마 그 이렇게 반반 정도 지금의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강의한 건 처음이시죠? 그렇죠. 온라인 강의는 처음이죠. 사실. 어땠습니까? 한 학기 보니까. 아주 힘들고요. 이게 학생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교수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과 같이 하면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고받고도 하고 질문도 받고 이러는데 그렇죠. 1시간, 3시간을 계속 혼자서 떠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카메라 보고 떠들거나 아니면 이제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 신이 안 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호흡을 주고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MC 장원처럼 웃기는 사람이 앞에 있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부가 학교마다 형편이 좀 다릅니다. 돈을 좀 많이 쌓아놓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이제 정말 경영이 어려운 학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학교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학교들한테 이제 부담을 주는 건 좀 어렵지만 뭐 이렇게 적립금이라고 하죠. 적립금이 몇 천억씩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좀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어려운 학교들은 학생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장학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학생들한테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그걸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이런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공회대 총장님한테 건의 좀 하지 그럼. 성공회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후원 좀 해주시고요. 정말 말씀하실 수 없는 학교가 네, 제가 저희 학교로 말씀 못 드렸는데 어쨌든 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폭우 피해가 심각한데 섬진강이 범람했고
화기장터와 인근마을도 완전히 침수했다고 하는데 MC 장관이 그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계한 사항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6시 기준 집계인데요. 사망자 31명, 실종자 11명, 부상자 8명입니다. 자, 이 집계에는 춘천 의하모 선박 전복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3명, 실종자 3명의 수치는 반영이 되지 않은 이 집계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의하모 사고로 인해 실종 공무원 32살 이모 씨는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4,023세대 6,946명이고요. 시설 피해는 14,091건, 피해 농경지 면적만 25,113헥타르에 다다릅니다. 그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사태 피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4명, 실종자 2명, 부상 4명이고요. 또 전국에서는 1,079건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사망자가 자꾸 늘고 이재민도 늘기 때문에 걱정이고 지금 피해 농경지 면적도 자꾸 늘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의 또 깊은 주름살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더 안타까운 건 의하모 사건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고 있고 앞에 또 댐 수문도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그 인공수초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 비 오는 와중에 공무원들과 관계 부처 사람들 불러서 그걸 고박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느냐.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2020년 8월 6일 날 다 아시겠지만 의암호 상부의 500m 지점에서 급류 가운데에서도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을 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그다음 경찰청 등 선박 3척이 전복돼서 총 7명이 실종된 사건인데요. 그래서 그 유가족분들이 지금 항상 이렇게 좀 토로하시는 게 아니 사람의 목숨보다 인공수초섬이 그렇게 예. 중요하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가장 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 휴가를 갔다가 예. 이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 측에 뭐 연락을 받고 와서 이제 주무관님 하시다가 이제 실종돼서 오늘 이제 발견되실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될 것은 과연 이 작업 수칙이 있었느냐. 뭐 상세한 작업 수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땐 뭐 어떻게 작업을 하고 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작업을 안 하고 인공섬이 뭐 떠내려 가더라도 작업을 안 한다. 뭐 이런 안전 수칙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여부도 좀 이렇게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고 매뉴얼은 네. 아마 있지 싶어요. 매뉴얼은 있을 거예요. 근데 따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겠죠. 네. 예, 그리고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누군가는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시를 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MC 장원은 네. 개그맨 출신이고 네. 또 요즘은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휴가 기간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미 퇴근한 때라든가 네. 주말이라든가 네. 새벽 시간이라든가 이런데 갑자기 뭐 카톡이 온다거나 네. 전화가 와서 뭘 하라든가 그런 네. 경우 많죠. 네, 많죠. 근데 사실 외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생계랑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네. 연락이 오면 사실 모른 척 해도 될 수 있는데, 예.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달려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달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사망 상태로 발견됐습니다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그 차를 타고 가면서도 내가 휴가인데 왜 이런 토로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 전화를 안 받기도 어렵다. 다음 날 갔을 때 또 질책이 쏟아질 테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갑을 관계에서 직장인 괴롭힘의 하나의 갑질일 수도 네, 있잖아요. 갑질일 수도 있죠. 예. 네. 최진봉 교수는 스타일상 뭐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주말에 전화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저 같으면 그러겠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 직장인은 예, 교수야 뭐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이라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고 좀 자율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렇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책임 소재가 따르거든요. 이 지금 공무원들도 아까 이동영 작가도 얘기하셨지만 녹취 내용 중에 일부가 어떤 내용도 있냐면 블랙박스에 내가 이제 책임지고 옷 벗어야 될지도 모른다. 집에 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인공수초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때 본인한테 올 수 있는 어떤 그 질책, 그다음에 예, 피해 예. 이런 부분에 압박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안 해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즉 책임을 묻지 않는 정도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저희가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침수 산사태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침수 산사태 피해 책임을 야당은 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성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태양광 발전까지도 현 정부가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산에다 마구 지어가지고 산사태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반대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립적인 분이거나 혹은 이 사안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분들은 지금 그런 걸 따질 때냐. 따질 때가 아니죠. 이게 정쟁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갑자기 4대강 이야기가 나오고 태양광 이야기가 나오냐. 왜 갑자기 나옵니까? 일단 복구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잘잘못은 이야기하자. 네. 근데 뭐 우리 언론도 어쨌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런 말의 홍수를 그대로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세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논란에 대해서. 저는 일단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섬진강을 제외하고 그다음 뭐 섬진강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16개의 보를 세워서 13억 톤의 물을 저장을 하고 네. 또 가뭄을 또 대비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바닥을 파가지고 홍수의 범람을 막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라 돈 22조를 들여가지고 한 사업이 2018년에 감사원의 결과 전혀 성과가 없었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홍수의 피해를 줄인 것이 결과적으로 나온 조사가 없었다. 그래서 감사 결과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40여 일, 거의 30여 일, 40여 일을 지금 폭우에 시달리고 있는 수재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대강 사업이 잘 됐다, 뭐 반대하지 않았으면 뭐 섬진강도 포함해서 5대강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여야가 지금 정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수재민들께서 보셨으면 정말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태양광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산림청에서는 산사태가 1,400건 발생했는데 12곳에서 산사태가 늘었다고 해서 이거를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 같은 게 우리나라에 이제 12,721곳이에요. 근데 이 중에 지금 말씀하신 12곳이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면 전체 1%도 안 됩니다. 인과관계를 아직까지 따지기 어려워요. 물론 뭐 정말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면 그 12곳에서 조사를 해봐야죠. 지금 당장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거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현 정부에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을 정부의 어떤 관리 부족이라는 그런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홍수 사태가 난 거 물론 잘 막아야죠. 어떤 정부든 그걸 잘 막아야 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너무 많은 비가 오고 있고 북한에서 비가 오면서 거기서 지금 수문을 열고 있잖아요. 개방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예보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데 지금 이게 정부의 탓이라고 이렇게 돌리는 것이 과연 그러면 야당은 지금까지 제대로 홍수 통제라든지 아니면 이 제방을 쌓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물 관리란 이런 부분에 제대로 뭔 대책을 내놓은 적 있습니까? 이거 남한테 탓할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치권이 제대로 못한 거에서 판단하고 반성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 문제는 수해 복구가 다 끝난 타이밍에서 이야기를 해야 맞다고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앞서서 변상욱 앵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수해 현장 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따져봅시다. 가서 도와주는 거는 뭐 좋습니다. 네, 좋죠. 인증 사진을 과연 찍을 필요가 있느냐. 네. 네. 이번에 뭐 태영호 의원이 가서 일을 하는 모습 사진이랑 이제 심상정 대표가 가서 일하는 사진 두 개가 이제 비교되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뭐 굉장히 진짜 거기서 일하는 인부인 것처럼 옷이 굉장히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이래서 일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칭찬하는 언론의 기사도 있었고 심상정 대표는 또 상대적으로 좀 옷이 깨끗해 보여서 가서 진짜 티내기용으로 사진 찍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사진만 보고 사실 판단하는 게 쉽습니까? 뭐 신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가자마자 찍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가더라도 그냥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탐탁치 않거든요. 물론 가서 일을 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잖아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 그리고 빨리 수해 복구를 위해서 힘쓰는 것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가서 일 돕고 그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국민 정서상 뭐 인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서
재복구에 같이 도와주면서 사진을 찍어서 홍보용으로 썼다. 그럼 만일 사진을 안 찍으면 안 도와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옷이 정말 깨끗하고 뭐 많이 흙이 묻었고 이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열심히 일을 해도 옷이 안 좋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준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 안 했다 논란이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또 기사화하는 기자들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저는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국회의원 지금 300명 중에 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대체.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삼아가지고 여야를 편가르게 하고 특정 정치인에서 비판적인 이미지를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저는 예. 잘못됐다고 봐요. 자, 최진봉 교수가 이제 언론정보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매일경제 기사 제목이에요. 예. 수해 현장 달려갔지만 흙탕봉법 태영호 깔끔 심상정 이게 제목인데 이거는 좀 기사로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문제가 있죠. 아니 이건 기사만 제목만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그럼 태용호 의원은 열심히 일을 했고 심상정 의원은 그냥 사진만 찍고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상정 의원 일하는 사진도 많습니다. 거기 보면 아니 깨끗하고 지저분하고가 뭐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끝까지 봤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 다 관찰하지도 않고 기사를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으면 일반 시민들이나 독자들이 그걸 봤을 때는 정말 사실로 인식할 수 있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뒤에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옷이 깨끗하냐, 뭐 지저분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연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물론 이 사안에 포함되는 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더럽혀진 옷을 가져가서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 시작하자마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이런 판단하기는 기사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을 기사화해서 국민의 어떤 그 편가르기식의 이런 기사를 쓰고 그걸 실어주는 언론이 계속적으로 있는 이 순간에 또 이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에 대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적으로 깎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 기사 제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OECD 속해 있는 국가들 언론 신뢰도 조사하면 늘 대한민국 꼴찌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